자, 여기는 절대왕정입니다. 이름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절대왕정. 왕의 힘이 세다 약하다. 졸라 셌다. 절대적으로 셌다. 왕의 힘이 졸라 셌었을 때 이때를 절대왕정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시기는 이때가 되고 유럽에서 왕권이 졸라 강력했었던 이 시기를 말합니다. 그 왕권이 세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먼저 왕의 명령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관리랑 군인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야 뭐해 하면은 바로 실행하는 관리가 있고, 야 전쟁해 하면 바로 전쟁하는 군인이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항상 대기하는 관리를 관료제라 부르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군인을 상비군이라고 불러요. 항상 준비한 군대, 항상 준비된 군대, 상비군.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이 영상을 보는 자네들 5, 6년 뒤면은 군대 가잖아. 그게 상비군이야. 그러면 지금 병장 한 200만 원 정도 월급 탄다 그러거든요. 걔네들 다 월급 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쩐이 필요하죠.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관리들 거느리고 있잖아. 걔네 월급 줘야 되잖아. 쩐이 필요하죠. 누가 주겠어? 얘네들 상공업자들이 돈을 찔러줍니다. 미쳤다고 찔러주겠어요? 기브 앤 테이크. 얘네들이 돈 찔러주면 얘네들은 뭔가 해줘야 되겠죠. 얘네들은 상인이잖아. 돈 잘 벌게 해줘야 돼.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중상주의예요. 상인들이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뭘 중요시했을까? 상업. 상업이 물건 주고받는 거잖아. 이게 활발해져야지 돈 벌잖아. 이 새끼들이 이거 유지하도록 돈 찔러주는 대신에 왕은 얘네들이 돈 벌 수 있게 중상주의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상공업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안 되게, 그리고 식민지 많이 확보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돈 찔러줘 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왕권 신수설이가 있습니다. 왕의 권한은 누가 줬다? 신께서 주신 것이다. 왕권은 신이 준 거니까 깝치지 말고 따라와 새끼들아. 절대 복종해. 신께서 준 거야. 어디? 그래서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관료제 상비군, 상인들 돈 벌게 해준 중상주의, 신께서 주신 권력이다. 이건 무조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로 왕의 힘이 세졌죠. 그래서 서유럽도 있고 동유럽도 있어요. 나눠서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왕이 5명. 객관식으로 내기 졸라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을 확립시킨 나라 에스파냐예요. 스페인이라고도 하죠. 왜 가장 먼저 에스파냐냐면 바로 앞 시간에 배웠어요. 신항로 개척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나라가 에스파냐죠. 거기서 뭐가 막 들어왔어? 금과 은 졸라 많이 들어오잖아. 설탕도 들어오고 돈이 졸라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어디에다가? 왕권 키우는 데 졸라 몰빵을 합니다. 특히 이 해군력에 몰빵을 하는데, 그래서 조직이 된 최강의 부대, 무적함대가 조직이 됩니다. 에스파냐 해군이 이때 최강이었는데 이 함대를 무적함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랑 한판 다 뜹니다. 뭘 두고 싸우냐면 이게 소보랄이 아니에요. 이 불알을 끼고 있는 요 바다, 이거 차지하는 나라가 항상 으뜸이었잖아. 지중해를 두고 여기 있던 오스만과 여기 있던 에스파냐가 맞짱을 뜨는데, 이 에스파냐가 무적함대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 이겼다? 오스만을 무적함대를 통해서 펠리페 2세가 누릅니다. 살포시 무적함대. 그래서 어딜 차지했다? 지중해를 먹었다. 이랬던 에스파냐를 누른 게 누구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네. 이 무적함대를 엘리자베스 1세가 격파합니다. 그래서 뭘 차지했겠어? 역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을 해요. 이때부터 영국은 전 세계에서 해군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해군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야. 물론 미국도 강하지만 미국은 공군이 최강이고 해군력만큼은 항상 영국이 넘버 원이었어요. 언제부터? 이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무찌른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의 시작을 알린 엘리자베스 1세 여자예요. 그리고 인도가 이때 인기가 가장 많았었거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인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회사인데 회사 배가 좀 특이해. 대포가 달려있고 군인들이 타고 있어.
그래서 여차해서 무역을 하다가 안 되면 대포 빵빵 쏘고 총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시아 무역에 선점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공략을 하죠. 근데 군대까지도 보유해서 무력으로서 그냥 깨부시는 동인도 회사를 만든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근데 특이한 점은 아까 여자라 그랬죠. 워낙 유능해. 스페인에 무적한 데 까부셨고 동인도 회사 만들어서 식민지 막 확보하고 다니고 졸라 이뻐요. 이따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신하들이 건의를 하죠. 전하, 왕비시여 결혼하십시오. 외로워 보입니다. 든든한 종민쌤처럼 잘생기고 가슴 넓고 젖꼭지 이쁜 이런 남자하고 만나세요. 했더니 엘리자베스 2세가 꺼지세요. 나는 영국과 결혼했습니다. 짐은 이미 영국과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꺼지세요라고를 외치죠. 그래서 혼자 죽을 때까지 혼자 처녀로 죽게 되죠. 처녀.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버지니아가 처녀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엘리자베스 1세랑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주가 이 버지니아 주예요. 버지니 처녀란 뜻이거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혼자 살다 죽어요. 심지어 펠리페 2세가 청혼 결혼하자고 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꺼지세요. 너랑 결혼 안 해 씨발 이랬거든. 근데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카톡 프로필 봤거든. 더 꺼지세요. 이따 얼굴 보면 알겠지만 더 꺼지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2세도 있죠. 지금 영국의 왕이 남자거든. 얘 엄마가 엘리자베스 2세였어. 영국 애들이 2세도 되게 좋아해. 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했던 여자이기도 해요. 운전병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왕비가 직접, 물론 왕이 되기 전이었나 왕이 되고 나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쟁에 직접 참전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선생님 얼핏 듣기로는 저 영국의 왕자들 있죠. 왕자들은 영국 해군에서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멋있는 게 사회의 지도층들 있죠. 요 지배계층이 사회적인 어떤 의무 같은 거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렇게 부르죠. 사회의 지도층이 그 사회의 어떤 책임, 책무 이런 걸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걸 잘하는 나라가 영국이야. 왕비가 직접 전쟁에 참전하고 왕자들 군대 장기로 군복무 해야 되고 모태똥 알아요? 마오쩌둥 중국 만든 그 뚱땡이 있잖아. 물론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쳐들었던 적이지만 그 새끼도 멋있는 게 한국전쟁 때 본인 아들도 전쟁에 참전을 시켜요. 그리고 죽었어. 근데 나 같으면 너무 슬퍼서 울 것 같은데 수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내 아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넘겼다고 하죠. 그런 거 보면은 적이고 뚱땡이긴 하지만 그 새끼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구나. 근데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직전 때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오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명문가 집안이 있었거든. 육형제가 있었는데 얘는 조선시대 대대로 정승, 영의정, 의정, 좌의정 배출하는 아주 최고의 가문이었고 돈도 졸라 많았대. 정확히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몇백억.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쇼부를 치죠. 야,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데 맞서 싸울까? 저들과 결탁해서 우리 재산을 지킬까? 근데 형제들이 만장일치로 원숭이 싫어요. 싸웁시다 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빨리 처분을 합니다. 너무 빨리 처분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았다고 하죠. 그래도 몇백억 가치를 다 팔고 저기 요 만주로 가가지고 여기가 만주거든. 여기 독립군 키우고 학교 세우고 걔네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군사훈련 시키고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죠. 그래서 해방될 때 보니까 6형제 중에 거의 다 죽고 딱 한 명만 살아남았죠. 너무 슬퍼. 고문받아서 죽고 굶어 죽고 그 많던 재산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한 거 아니야. 이 형제 이름 댓글로 써주세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영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잘 실천되는 나라라는 거. 또 시간 까먹었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 볼게요.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콜베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중상주의 정책 아까 배웠죠?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자부심 쩔었던 사람이야. 나는 태양왕이다.
나는 곧 국가다. 본인이 국가고 태양왕이래. 본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걸로 유명하죠. 바로크 양식으로 되어 있는 베르사유 궁전,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고, 루이 14세는 이따 그림 나올 때 좀 더 소개를 해주는데, 요 새끼가 취미가 발레였었대. 발레를 하는데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거 하면은 가슴팍에다가 태양 달고 태양왕이야 하고 발레하고. 근데 정작 몸은 종합병원이었었다고 하죠. 루이 14세. 우리 루이 16세도 유명하죠. 프랑스 대혁명 때 단도대에 모가지 달라가는, 이건 루이 14세.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서유럽의 특징은 이런 애들이 이렇게 힘이 셀 때 특징이 봉건제가 분가된 상태였어. 봉건제는 농노 기억나나요? 농노 데리고 농사 짓던 시절이었잖아. 근데 농노가 나중에 사라지고 상인들로 변하죠? 얘네들이 돈이 많잖아. 이 돈을 누구한테 찔러준 거야? 요 새끼들한테. 그래서 서유럽은 이게 가능했어. 농노가 상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왕들을 찔러준 거지. 이런 방식이 서유럽이었다면 동유럽은 좀 달라요. 동유럽은 봉건제가 유지가 됐어. 뭐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야. 농노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무너지고 상인이 돼야 되는데 농노가 그대로 있고 상인이 없다는 얘기잖아. 돈줄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누가 나섰냐면은 시민들이 돈 찔러주는 게 아니라 계몽 군주들이 리드합니다. 군주는 왕이란 뜻이야. 왕은 왕인데 계몽 군주. 이따 이 계몽 사상 때 얘기하겠지만 계몽이란 말은 깨우치다 이란 뜻이에요. 뭔가 깨우쳤다. 왕들인데 이 새끼들이 반짝반짝 머리가 똘똘한 똘똘이 왕들이 등장하는 거지. 아, 우리는 시민이 없고 돈도 없구나.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는구나. 대표적인 나라가 요 두 나라예요. 프로이센. 지금은 독일이라고 부르지만 프로이센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독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거든. 그중에 프로이센 나라에 프리드리 2세라고 있습니다. 요 새끼는 원래 플룻 연주의 대가였었대. 악기나 예술 같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왕이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대. 근데 아버지는 전쟁도 하고 자기 아들이 플룻보다는 전쟁 같은 데 관심도 갖고 이러길 원했는데 이 새끼는 플룻 하고 싶어가지고 또 아버지의 그런 기대에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몰래 도망갑니다. 그러다 끌려가지고 아버지가 사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죽기를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먼저 죽어버렸네. 그래서 죽다 살아나서 왕이 된 사람이 프리드리 2세. 근데 잘했어. 플룻도 잘했지만 전쟁해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하면서 전쟁도 잘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전쟁해가지고 요 땅을 먹은 걸로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국가 넘버원의 심부름꾼이다. 내가 비록 군주 왕이긴 하지만 나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심부름꾼으로 앞에 서는 것 뿐이지 내가 너네 그냥 갈로 발로 깔아뭉갤로 왕한 게 아니거든. 너희들 심부름꾼이야. 일단 그렇다고 심부름꾼이라고 새끼들아. 그래서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나는 계몽군주야. 나는 그냥 왕이 아니야. 쓰레기 왕이 아니야. 나름 계몽당했어. 깨우쳤다고 새끼들아. 이런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베르사유 궁전을 갔는데 졸라 어마무시하고 졸라 화려하고 졸라 크거든. 오 씨발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만든 것이 상수시 궁전이라고 합니다.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상수시가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근심이 없는, 걱정이 없는, 근심이 없어요. 이따 그림 보면 알겠지만 딱 보는 순간에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되게 아름다워. 그걸로 유명한 것이 프리드리 2세.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더 멋있는 것 같아. 대제란 표현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죠. 엄청난 황제한테 붙이는데 원래 이렇게 있잖아. 러시아는 조그만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넓힌 사람이 누구냐면 표트르 대제야. 대단한 새끼야. 얘는 여기 서유럽이 있고 동유럽이 있잖아. 서유럽은 아까 보는 것처럼 졸라 발달했죠. 봉건제도 붕괴되고 졸라 막 발달했단 말이야. 얘네들은 아직 봉건제가 있고 좀 찌질하단 말이야. 본인이 그걸 느꼈나 봐. 야 우리 동유럽 너무 찌질한데? 서유럽 졸라 멋있는데? 거기 가면 사과라는 게 있대.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게 있대. 그래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공부해 오라고. 그래서 한 200여 명 보냈대. 근데 간 애 중에 졸라 키가 큰 새끼가 있는 거야. 한 2m가 넘는 키가 큰 새끼인데 졸라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이상하게 생겼지만 서유럽 곳곳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졸라 열심히 하는 거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목수질 하는 거, 배 만드는 거, 아이패드 만드는 거, 워드 치는 거 이것저것 다 배우는 거야. 닥치는 대로. 그래서 쭉 서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배워왔어. 그리고 동유럽으로 돌아오죠. 요 새끼가 누구냐면 들어봤어요? 표트르 대제? 이 새끼요. 그러니까 지가 왕의 입장으로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200여 명 중에 본인도 몰래 사신인 척 가서 미친 듯이 배운 거야. 왕이 직접 서유럽에 낑겨가지고 미친 듯이 왕 아닌 척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밑바닥부터 갈고 닦아야지 이거거든. 학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교사지만 저기 밑바닥부터.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요. 밑바닥이라는 건 없고 다양한 업무를 해봐야지 나중에 교감되고 교장되었을 때 잘할 수가 있거든. 그냥 편한 것만 하다 교장 교감되면 잘 못해.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지. 아, 뭐든지 다 해봐야지. 대단한 새끼요. 네덜란드 가면 이 사람 동상이 있어. 유럽 곳곳에, 서유럽. 러시아 사람인데. 얘를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푸틴 들어갔어, 푸틴? 러시아 푸틴. 푸틴이 표트르 대제 되게 좋아해. 이 광활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야,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표트르 대제 때 우크라이나 땅 아마 차지했었을 거야. 근데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 그래서 옛날 표트르 대제의 영광을 되찾고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도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푸틴이 사랑한 남자 표트르 대제. 그래서 서유럽에 갔다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요거 해군을 창설합니다. 원래 러시아는 해군이 없었거든. 해군을 창설해서 스웨덴과 전쟁에서 발트해를 차지하고 저쪽 서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만들고 공략을 합니다. 서쪽, 북쪽, 빠바바바바. 그래서 땅을 막 넓혀. 그리고 갔다 와서 이거 수염을 깎도록 시킵니다. 이때 러시아 새끼들 막 수염 기르면서 막 거들먹댔어. 내 수염이 졸라 마시까 당시발 하면 했거든. 그러니까 자르라고. 근데 뭐 거절하지. 거절하면은 수염새를 징수할 정도로 서유럽과 다르게 거들먹거리는 동유럽의 거추장스러운 수염을 자르도록 시켰던 사람 표트르 대제. 꼭 알아두세요. 대제. 그래서 수염 나면은 표트르 대제라는 거. 자, 요거는 왼쪽에 있던 거 관련된 자료들이에요. 자, 절대군주가 있죠. 4가지. 관료제, 상비군. 돈 누가 찔러줘? 요 새끼들이. 얘네들 키우기 위해서 중상주의 해줬고 왕권 신수설. 그래서 1, 2, 3, 4 요 4가지가 왕권을 강화시켰던 것이라는 거. 봉건 기적들도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절대왕정 구조 1, 2, 3, 4 꼭 알아두고 시민 세력들 돈 찔러주니까 얘네 돈 벌게 해야지 그냥 중상주의.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수출품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꺼져 씨발 요거고 식민지 많이 확보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왕이 나서서 시민들을 도와주는 중상주의. 그래야지 돈을 많이 내니까. 그래야지 이런 거 유지하니까. 자, 17, 18세기 요때쯤이죠. 유럽의 문화인데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합니다. 혁명이란 단어 아무나로 못 붙여. 급변하는 큰 변화를 혁명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시작을 알려는 뉴턴이 우연찮게 사과가 뚝 떨어진 걸 보죠. 옛날에는 사과 떨어졌네? 신의 섭리구나. 신께서 떨어뜨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뉴턴은 다르게 생각하죠. 아니야. 뭔가 과학적인 원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연구해보니까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원리가 있었던 거지. 이걸 공식화해서 발표를 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싹 변해. 모든 일이 벌어지면은 예전에는 신의 섭리야. 신께서 시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따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런 분위기를 과학혁명이라 불러요. 그래서 수많은 분야에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과학혁명이라 부르고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래서 신의 섭리만 생각하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뉴턴 때부터라는 거. 그래서 뉴턴은 장례식도 아주 거대하게 했었고 거의 왕이 죽은 것처럼 엄청나게 추앙받았다고 하죠. 엄청난 발전. 지금도 우리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들 돌고 있잖아.
요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과학의 시발점, 만유인력의 법칙. 아주 유명합니다. 뉴턴. 철학도 발달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해. 이성. 남자, 여자 그 이성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걸 이성이라고 하잖아. 이성적으로. 아, 신의 섭리가 아니야.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철학에서도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내가 있으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긴 데카르트. 그래서 신보다 이성을 더 강조하는 철학을 쌓은 사람 데카르트. 철학하면 데카르트, 과학하면 뉴턴. 알아두세요. 이 연장선상에서 계몽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계몽사상,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라이트가 무슨 뜻인지 알죠? 빛. 옛날에 사람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저건 미신이야. 요건 신의 섭리야. 아, 요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이야. 근데 별로 좋지 않은 관습.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 이건 어둠이야. 이 머릿속에 이 시커먼 이 어둠, 이 사라져야 될 이런 것에 인라이트먼트. 빛을 쏘아주는 거야. 그래서 어둠은 낮추고 빛은 밝히는. 한마디로 멍청한 새끼들 깨우쳐가지고 똘똘이로 만드는 거. 멍청한 병신을 똘똘이로 만드는 거. 이걸 계몽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식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성을 통해서 낡은 제도랑 잘못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거. 절대왕정 비판합니다. 왕권신 수설? 왕권 신이 줬다고? 꺼지세요. 신이 준 게 어딨어, 씨발. 꺼지세요. 이런 거 부정하는 거야. 절대왕정 부정하잖아. 야, 너 권한 신이 줬다고? 꺼져, 씨발. 부정합니다. 사회개혁서를 오히려 주장을 해. 야, 왕이란 존재 인정해줄게. 하지만 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권력을 잠깐 네가 위임받았을 뿐이야. 이거 너희 이 권력을 네가 그냥 대표로 통치할 뿐인 거지 네가 신의 권력을 받은 게 아니야. 너는 나한테 권력을 잠깐 위탁받은, 빌린 계약 관계일 뿐이야. 우리랑 너랑 계약한 거야. 네가 깝치고 우리 탄압하면은 너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너 모가지 쳐도 돼. 이게 사회개혁설이거든. 이런 거 주장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야? 왕이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거야. 신이 부여한 권력이 아니야. 시민들과 계약을 체결한 관계야. 많은 사람들이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까 너를 대표로 삼아서 너가 대신 일하도록 계약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를 탄압한다? 너 모가지 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개혁설. 그래서 나중에 시민혁명의 배경이 됐던 게 계몽사상이라는 거죠. 시민혁명이 뭔지 알아요? 시민들이 왕 대가리 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좋지 않은 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왕의 모가지를 친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 모가지 쳐버리잖아. 그리고 불합리한 거 저항했던 거 미국 혁명.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혁명 두 가지 여기에 영향 끼친 게 뭐다? 계몽사상이다. 발음 잘해야 돼요. 요 계몽은 개꿈, 꿈몽자잖아. 개꿈이라는 뜻이고 계몽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의, 인라이트먼트. 무식한 새끼들한테 깨우쳐주는 거. 빛으로서 깨우쳐주는 거. 무식해. 빛을 쏘아줄게. 왕권신 수설 족가라 그래. 너랑 나랑 계약 관계야. 너 제대로 안 하면 너 뭐가 칠 수 있어. 봐봐. 쳤잖아. 계몽사상. 그 전에는 과학혁명, 근대 철학이 있었다라는 거. 흐름 이해됩니까? 자, 뒷장 볼게요. 자, 에스파냐가 먼저 절대왕정 이렇게 가다 그랬죠? 펠리페 2세. 그래서 무적함대. 그래서 오스만 제국 무찌르고 지중 해상권 차지했고. 근데 이걸 깨부신 게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처녀왕. 동인도에서 만들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영국의 해군의 뒷받침. 기본을 만든 사람 엘리자베스 1세 처녀왕. 버지니아주.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꺼지세요. 짐은 이미 영국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에스파냐. 자, 프랑스, 루이 14세.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아래도 보면 타이즈 입고 있거든. 발레를 좋아했었다 그랬죠? 태양왕.
그리고 머리는 이때 상당수가 머리를 밀고 가발을 썼대. 머리 이가 득실득실 돼가지고. 가발만 빠면 되잖아. 그래서 가발 쓴 거예요. 그리고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온몸에 종합병원 투성이. 단 걸 또 좋아해가지고 이가 하나 남기고 다 빠졌대. 그리고 내장, 뭐 위, 장 다 빵꾸 났대. 돌아가는 종합병원. 그리고 일도 그냥 변기에 앉아서 일을 봤대. 하도 장이 안 좋아가지고. 졸라 불쌍해. 5살 때 왕이 돼가지고 한 70여 년간 왕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졸라 불쌍하고 종합병원이었다라는 거. 얘가 만든 게 베르사유 궁전인데 1설에는 어떤 장관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하더래. 그래서 걔한테 누명 씌워서 죽여버리고 본인이 더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 프랑스 가면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루에 다 못 본대. 너무 커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4,0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고 분수 같은 것만 해도 몇백 개 된대요. 방도 몇천 개 되고 어마무시하게 큰데 문제는 화장실이 7개인가 9개인가. 화장실이 아예 없다라고도 소문이 나 있는데 화장실이 있긴 있대. 근데 10여 개 안쪽이고 되게 적대. 아까 4천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화장실이 7개, 8개, 9개. 똥을 어디서 싸나? 그래서 여기 구석탱이 박혀가지고 다 뿡뿡뿡 쏘는겨. 심지어 치마 여자들 크잖아요. 펌퍼짐하고 그걸 뿡 쏘고 화장실 변기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숲 같은 데 그냥 짱 박혀가지고 똥 싼겨. 그러니까 곳곳에서 막 냄새, 악취. 그러니까 막 전염병 막 퍼지고. 심지어 루이 14세조차도 뱃속에서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막 지렁이도 아니고 꺼냈더니 12cm인가 14cm짜리 내장에서 끄집어냈다 그러잖아. 그럴 정도야. 왕들조차도 그 정도니. 그래서 곳곳에 똥이 질펀하게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개발된 거. 1설에는 이것 때문에 개발된 것이 하이힐이라 그러죠. 하이힐. 힐 알죠? 여자들? 왜? 똥 안 밟으려고. 그리고 냄새가 진동하니까 개발된 거. 칙칙. 향수. 그래서 하이힐과 향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었다란 일화가 있죠.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특혜였었대. 귀족들 서로 들어가고 싶어 했었는데 또 들어오면은 이렇게 티켓을 나눠줬대. 티켓에 뭐라 써있냐면 오면은 왕한테 인사는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 예절, 차 마실 때 예절, 심지어는 코 푸는 예절 이런 것이 티켓에 쓰여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예의, 어떤 규칙, 범절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뭐라 불러요? 에티켓이라 부르죠. 티켓, 아까 티켓 나눠줬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약속, 예의 그런 것을 에티켓이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고단수야. 귀족들 길들이게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이용했던 베르사유 궁전이고 에티켓도 루이 14세가 아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폭동도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에티켓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프리드리 2세 플루스를 좋아하는 사나이. 그리고 여기에 초청해서 가서 봤더니 졸라 아름답거든. 그래서 짝퉁이지만 프로이센 상수시 궁전을 만듭니다. 딱 보면 뭐가 사라진다 그랬죠? 근심, 걱정 딱 사라져요. 쌤이 1분만 캡쳐서 그렇지 이 앞에 보면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이 있거든. 분수. 너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카톡 프로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상수시 궁전, 여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 프로이센. 자, 러시아 표트르 대제라고 그랬죠. 푸틴이 좋아하는, 푸틴이 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서유럽으로 가서 본인이 직접 가서 배워서 접목시키죠. 그래서 해군력 강화시켜서 땅덩어리 넓혔고, 그리고 수염, 전 근대적인 옛날 거였던 수염을 깎으라 그랬고 안 내면은 안 깎으면 수염세라도 걷었었던 수염 깎는 요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 사람들은 계몽가들, 계몽학자들. 계몽이 뭐라 그랬어요? 무식하고 멍청하고 미신적인 거 믿는 거 꺼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게 아니라 우리랑 계약한 것 뿐이다. 너 깝치면 너 뭐가지 뵐 수 있다. 시민혁명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계몽사상가, 계몽사상 꼭 알아두세요. 최종 정리할게요. 절대 왕족은 왕권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세기 위한 조건 4가지 꼭 알아들어 그랬죠. 관료제, 상비군, 항상 준비된 관리랑 군인.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인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걔네들을 도와주기 위한 중상주의. 수출은 도와주고 수입은 억제하고 식민지 많이 확보해주고 중상주의. 그리고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것이다. 요 4가지는 무조건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보고
자,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서유럽에는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농노가 사라지면서 상공업자들이 많이 성장해서 왕들을 뒷받침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에스파냐, 신들에게서 들어온 금과 은으로 돈이 많았거든. 그래서 무적함대 조직했죠. 그래서 오스만 싸다구 치면서 지중해 먹었고, 이런 펠리페 2세 싸다구 친 게 엘리자베스 1세, 심지어 펠리페 2세는 이한테 청혼까지 했죠.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1세가 카톡필을 보고 꺼지세요, 어디 감히. 그리고 무적함대를 까부시죠. 지중해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동인도에서 건립해서 아시아로 진출했고, 그리고 서로 여기저기에서 왕이시여 결혼하시오 했더니 꺼져 씨발, 나는 국가를 결혼했어 라고 외친 여자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는 루이 14세. 그래서 콜베르를 통해서 중상주의, 나는 태양왕이야, 지미국 국가야,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애가 강했던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똥이 넘쳐났던 베르사유 궁전, 향수 칙칙 하이힐 베르사유 궁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동유럽은 좀 후진국이라고 그랬죠. 봉건제가 아직 유지되네. 그래서 왕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계몽군주가 등장합니다. 프로이센, 프리드리 2세, 플룻을 좋아하는 사나이였지만 전쟁도 잘했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는 심부름 꾼일 뿐이야 새끼들아 그렇게 알라고 계몽군주를 자처했고, 상수시 궁전, 근심 걱정이 없는 궁전을 만들었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푸틴이 사랑한 남자, 서유럽에 가서 직접 몸소 닦은 거 받아들여서 수염새를 걷으면서 수염업소를 녹였었고, 진출했고, 수도까지 천도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기초를 만든 사람, 표트르 대제 아주 유명하죠. 요 그림도 잘 나오죠. 절대 군주를 위해서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왕권시설, 요 네 가지. 중상주의,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꺼져. 식민지 오케이. 누구 도와주기 위해 상인들. 그리고 요 시기의 문화, 과학이 혁신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신의 섭리가 아닌 과학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 거. 누구 때문이다? 뉴턴의 만윤령의 법칙. 사과, 애플. 자,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 신과 분리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다. 요것과 요거의 공통점은 이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이성, 과학 법칙, 합리적으로 사고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영향 준 게 계몽사상. 계몽, 개꿈이 아니라 그랬죠. 깨우쳐주다. 멍청한 새끼, 미신 믿는 새끼, 신 믿는 새끼가 아니라 똘똘이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강조했어. 낡은 것들, 잘못된 거 꺼져. 절대왕족, 뭐 왕권 신수설 꺼지라 그래. 왕은 단지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것뿐이야. 깝치면 좆되는겨. 사회계약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시민혁명, 왕의 모가지 잘라버리는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2학기 때 배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왕 구별하는 거, 나라 구별하는 거,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에스파냐의 절대왕 펠리페 2세 무적함대, 영국의 절대왕 엘리자베스 1세 처녀왕 동인도 회사 꺼져. 짐은 영국과 결혼했다. 자, 프랑스 절대왕 루이 14세 똥 뿌지직 태양왕, 짐이 곧 국가다. 자, 독일 절대왕 프리드리 2세 플롯, 근심 걱정이 없는 상수시 궁전. 푸틴이 좋아하는 표트르 대제, 서유럽 문화를 받아들여서 수염새를 거뒀다. 지금 러시아 제국의 러시아란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자, 계몽사상가들 왕 깝치면 좆대. 정리 한번 해보세요.